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제 옆에는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7일 밤 전격 단행된 두산과 기아의 두산의 1대1 트레이드 그리고 트레이드 뒷얘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옆에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이혜진 기자 트레이드 내용 살짝 정리해 주십시오. 네, 두산과 기아의 맞대결이 펼쳐졌던 7일 잠실구장에서 나온 소식이었죠. 경기 종료 직후 트레이드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야수 류지혁과 투수 홍건희를 주고받는 1대1 트레이드가 단행됐습니다. 그러네요. 양 팀에서 일단 제가 보도자료 보는 시간을 봤더니 밤 8시 46분. 기아가 좀 빨랐고 두산이 1분 정도 늦었습니다. 트레이드로 옮긴 선수들 어떤 선수입니까? 네, 먼저 홍건희 선수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화순고를 졸업하고 2011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9순위로 기아에 지명됐습니다. 키 187cm에 몸무게 92kg의 좋은 신체 조건을 지녔고요. 빠른 직구와 수준급의 변화구를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군에서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통산 166경기에서 9승 20패 5세이브 5홀드 평균 자책점 6.30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올 시즌에는 10경기에 등판해서 12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6.00을 기록했습니다. 두산은 선발과 불펜으로 많은 경험을 쌓은 홍건희가 마운드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이를 보니까요. 홍건희 선수가 28, 유지혁 선수가 26, 2살 어린데 유지혁 선수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어리네요. 네, 류지혁 선수는 충암고를 졸업하고 2012년에 두산에 입단을 했습니다. 이후 2013년, 2014년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쳤고요. 통산 497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6분 7리, 8홈런 102타점, 195득점, 35도루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 이 선수에게는 항상 슈퍼 백업이다 이런 그렇죠. 수식어가 네. 있었는데요. 그만큼 내야 전체에서 전천으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에는 좀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20경기에서 타율 4할 1푼 7리, 1홈런 4타점, 10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기아 반응도 있죠. 네, 기아는 공격, 수비, 두루 갖춘 류지혁이 활용폭이 클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두산은 불펜 투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를 찾고 있었던 두산입니다. 또 이영찬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지기에 투수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요. 또 3루 같은 경우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3루 자리가 참 아쉬웠어요. 올해 WAR을 보니까 마이너스 0.08? 네, 이렇던데 상당히 리그에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3루 자리에 상당히 갈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사실 두산의 류지혁, 기아의 홍건 이 두 선수는 모두 트레이드 시장에 일찍 나왔던 선수였습니다. 특정 구단과 트레이드 협상이 있었고요. 모두 불발이 됐는데 유지혁 선수 경우에는 어제 김태룡 단장의 말대로 몇몇 구단에서 입질이 많았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시장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트레이드 관련 얘기는 뒤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이번 트레이드를 두고 누가 윈이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뭐 팬들은 이제 유지혁 선수가 좀 아깝다라는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담당 기자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영민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영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야구 없는 월요일 어디 계세요? 저 지금 주차장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제 일요일 경기가 끝나고 좀 많이 바빴겠어요? 그죠? 트레이드가 터지면서. 네, 1시간 반 정도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쪽 부장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현민 기자, 이번 트레이드를 두고 누가 윈이냐? 혹자들은 기아가 상당히 이득을 본 트레이드라고 분석이 있습니다. 기아 담당인 전현민 기자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당장을 보자면 기아가 정말 좋은 트레이드를 했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분명히 두 팀 다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는 거. 예. 네, 당장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장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느냐로 보면은 기아가 확실히
좋은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잠재력은 둘째치고 사실 두 선수가 여태까지 보여준 게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틀어보면 두산도 최소한의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게 류지혁 선수가 만약에 기아에서 잘하면 네. 아, 역시 두산 출신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간 거 아니에요? 너무?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기아가 확실히 이득을 취한 건 맞는데 그 다음에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확신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뒤늦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유지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많은 팀이 탐냈던 자원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기아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일지가 가장 좀 관심이 몰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어제 조기현 단장님과 통화를 할 때에는 뭐 사실 류지혁 선수가 1루부터 쇼츠랑 서드까지 다 가능한 선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기아로 가면 백업이 아니라 바로 기회를 얻을 것 같아요. 주전 3루수로? 예. 네. 지금 공교롭게도 오늘 황유로 선수와 장영석 선수가 1군에서 말소가 됐어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 당장 기아 선수단 라인업에서 3루를 볼 수 있는 건 류지혁 선수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영민 기자가 쓴 기사 봤는데, 예. 그 제목이 벌써 두 번째 트레이드, 기아에 남은 안치홍 공백이었는데, 진짜, 기아가 내야진 트레이드 계속 하고 있어요. 두 건이나.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비시즌에 기아 타이거즈가 안치홍 선수와의 계약을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놓치게 됐잖아요. 네. 이 표현이 가장 적확할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뭐 저희 기자 선배들을 네. 비롯해서 저까지 기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네. 그때 기아의 입장은 괜찮다. 어허. 포지션을 변동을 해서 더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어찌됐건 박찬호 선수와 김선빈 선수가 한 칸씩 옮겨갔고 네. 그러면서 서드가 아예 비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공백을 첫 번째 트레이드인 장영석 선수를 데려와서 네. 좀 안 좋은 결과를 한 달째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류지혁 선수를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내야에서 한 자리가 빠진 거를 메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기아의 선택이 그래서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에 오늘 그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민 기자 늦은 시간에 네. 예, 데이트 잘 하시고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곧 현장에서 뵐게요. 네. 이상 전영민 기자였습니다. 스포츠월드의 전영민 기자였는데 목소리를 무지까네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따라 네. 곧바로 이제 두산 담당 기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의 이우관 기자 전화 연결됐고요. 이우관 기자, 예. 야구 없는 월요일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오늘 이제 내일부터 다시 취재를 해야 되니까 체력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체력 보충. 네. 예. 체력 보충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맞다. 옆에 이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이우관 기자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두산과 기아 양팀 모두 담당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트레이드가 기아가 이득을 본 트레이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두산 담당 이우관 기자가 보는 트레이드 어떻게 평가해요? 네, 뭐 저도 표면적으로 처음에 이제 접했을 때는 뭐 당연히 저는 뭐 겉에 기록만 봤을 때는 좀 기아가 이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류지혁 선수가 올해 어쨌든 현재까지 네. 뭐 타율 4할 1푼 7리를 치고 있고 네. 또 통산 어쨌든 497경기라는 어마어마한 경기를 나선 백업 내야수가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기가 힘든데 네, 그렇죠. 네네 또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홍건희 선수는 6.30의 평균 자책점 통산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아에서 매년 기대는 하지만
또 뭔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도 너무 좋고 가진 게 많은 투수인데 또 그동안 기아 사령탑들이 또 항상 기대감을 가졌던 선수고 네, 근데 성장을 그렇게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또 제가 보기엔 어쨌든 트레이드라는 거는 또 어쨌든 부족한 팀이 먼저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두산이 현재 상황이 너무 마운드가 지금 정말 투수 한 명이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선발에서 이용찬 선수도 나가 있고 또 불펜도 지금 함덕주 선수 외에는 조금씩 기복이 있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두산이 지금 뭐 리그 상위권에 있다지만 또 평균 자책점이 하위권이 뭐 KT 한화랑 비슷한 수준에 있어서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선발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제 불펜이 찾아보니까 이제 9위더라고요. 이제 6.73으로. 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얼마 전에 그 단행했던 이승진 선수 영입 그 트레이드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투수를 얻기 위해서 네. 이제 정말 그 제1 백업 내야수 정도의 카드는 내밀었어야 어쨌든 원하는 투수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네, 조금 미치는 장사지만 일단 지금 전력 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해준 기자. 그 이번 트레이드에서 두산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홍건희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아요. 네, 홍건희 네. 선수의 보직은 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일단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일단 뭐 불펜 쪽으로 갈 확률이 있긴 있는데 네. 또 문제는 지금 이제 이용찬 선수가 빠져서 맞아요. 일단 내일 이제 요번 주가 당장 문제가 이제 화요일이랑 일요일이 둘 다 이용찬 선수 차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내일은 보니까 이제 2군에 있는 신인 투수를 이제 선발로 내세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당장 또 일요일날 대전 한화전이 문제인데 네네네. 그때는 또 홍건희 선수가 사실 선발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거는 일단 좀 내일 직접 이제 김태형 감독 네, 경기적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일요일날 선발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딱히 일요일 지금 선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유지혁 선수 빈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유찬, 권민석, 뭐 서예일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 기회를 받는 건가요? 좀 어떻게 돼요? 네, 일단 뭐 지금 일단 허경민 선수가 돌아오려면은 그래도 한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네, 오재원 선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뭐 최주환, 오재일, 김재호 외에는 이제 나머지 백업 한 자리로 가야 되는데 또 김재호 선수가 지금 그렇게 뭐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이제 좀 체력적으로 좀 안배가 필요하고 해서 이미 뭐 지난주를 통해서 뭐 권민석 선수도 데뷔 첫 선발 기회를 얻었고 네네네. 이유찬 선수도 나왔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뭐 올해가 사실 김태형 감독 이제 재계약 첫 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김태형 감독이 항상 시즌에 앞서 얘기한 게 이제 올해 좀 세대 교체를 좀 공격적으로 좀 하는 해를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지금 이런 좀 새 얼굴들이 좀 많이 앞으로 좀 내야에서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지금 외야에는 또 양찬열 선수라는 네네네. 또 새 얼굴이 지난주에 또 깜짝 등장했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이런 방향으로 두산이 올해 네. 조금은 기존보다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이우경 기자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네. 네, 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우경 기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진 기자 생각은 좀 어때요? 어디가 윈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이 시점에서 누가 윈이다 아니다를 좀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번 트레이드를 보면서 와 정말로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좀 그만한 좀 출혈이 있어야 출혈을 된다. 좀 각오하고 가야 트레이드가 좀 완성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트레이드가 있고 나서 여러 명의 야구인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두산이 이제 유지혁 선수에게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외부에서 보긴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부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유지혁 선수가 좀 트레이드를 됨으로써 이우찬이나 서재일 선수한테 좀 기회가 좀 가면서 좀 이런 밑에 친구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타격에 이제 유지혁 선수가 좀 약점을 보이는 거는 올해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타격에 약점이 있는 선수란 이런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번 트레이드는 제 생각을 묻는다면 기아 쪽으로 좀 기운 트레이드라고 보는데 일단 군 문제를 해결한 내야수의 그렇죠.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에서. 유지혁 선수를 원했던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꽤 높은 트레이드 카드를 내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유지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무대 경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도 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혁 선수를 원했던 앞선 이제 모 구단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카드를 내밀었지만 갑자기 트레이드를 철회하는 바람에 이게 좀 성사되지 않았는데 앞선 카드가 컸다는 것은 그만큼 내야수가 시장 가치에서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제 홍건희 선수가 두산이 받았잖아요. 140km 중반대를 던지는 투수다. 그리고 두산의 막강 수비 그리고 지금 이용찬 선수가 빠져 있다는 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잠실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김태룡 단장이 이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는 혼자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형 감독 그다음에 두산 프런트의 얘기를 다 듣는데 모두가 오케이 했던 트레이드라면 두산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기아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지만 이 평가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두 번째 트레이드가 이번 시즌 도중에 했는데 공교롭게 모두 두산이에요, 그죠? 네, 아까 잠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5월 29일이었죠. SK와 포수 이응년 또 투수 이승진이 포함된 2대2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두산은 그럼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투수가 네, 전력 보강에 대한 좀 의지랄까요? 그런 게 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승을 많이 한 구단도 그만큼 욕심을 냅니다. 이게 야구입니다. 자, 어제 김태룡 단장은 더 이상 트레이드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두산은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 철사한 걸로 사실상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구단의 트레이드는 이제 앞으로 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여러 구단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첩보를 들은 것만 해도 두세 구단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혁기에 놓인 한화가 트레이드 시장에서 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또 잘 나가고 있는 NC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전력 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좀 감지됩니다. 물론 트레이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갔다가 부상 때문에 갑자기 같은 포지션에서 부상이 발생하면 트레이드가 엎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다 해놨다가 뭔가 막판에 조율 작업에서 맞자라 틀어지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제가 들은 트레이드 깨진 것만 해도 두세 개가 되는 것 같은데 트레이드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그리고 이혜진 기자는 트레이드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트레이드가 그렇습니다. 성사될 때마다 머니볼 관련 영상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